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신차 디자인은 이탈리아 브랜드인 펜틱에서 만든 카발레로 700입니다. 더 정확히는 카발레로 스크램블러 700인데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파란색과 빨간색 강렬한 색상 대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펜틱이라는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바이크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전기 이동수단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레이싱 팀도 운영해서 이렇게 오프로드 레이싱과 온로드 레이싱에 다 출전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크 라인인데요. 대부분 오프로드 바이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에 있는 카발레로가 오늘 이야기할 온로드, 그 중에서도 스크램블러를 표방한 모델입니다. 우연히도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MFD라는 바이크 매장에서 찍었던 영상에 이렇게 플랫트래커 125로 보이는 카발레로 모델이 있었습니다. 저 캔디처럼 반짝이는 원색의 탱크 색깔이 기억이 나서 이걸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다시 봤더니 역시나 카발레로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카발레로의 라인업은 이렇게 125, 500,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700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엔진의 라인업인 것 같아요. 재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정지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바이크에 주목한 이유는 엔진이 유명한 야마하의 MT-07의 CP2 크로스플레인 2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인라인 2기통 엔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상품성 혹은 실용성이 좋은 미들급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펜틱이라는 브랜드에서는 가장 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엔진을 선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125나 500 엔진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미들급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사의 엔진이 아니라 혹은 다른 회사들의 엔진들 중에서도 야마하의 2기통 엔진을 선택했다는 게 눈길을 끌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하얀 바탕의 사진들입니다. 디자인을 보기가 좋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스포크 휠과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쪽 휠은 또 사이즈가 커 보여요. 오프로드에 적합한 휠색과 타이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위로 솟아올라진 저 머플러도 스크램블러 장르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업사이드 다운 포크, 도립식 포크가 눈에 띕니다. 부분 상세 사진을 볼 때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도 앞쪽이 솟아서 탱크로부터 연결되는 시트, 스포츠성, 앞뒤로 중심 이동을 하기 편한 그런 특성을 살린 시트 형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다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탱크 색깔로 포인트를 준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부분 사진들을 보면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는 호미등, 그리고 역시나 레트로 느낌의 번호판, 원색의 탱크, 그래도 컬러 계기판과 스포크 휠, 타이어, 동그란 헤드라이트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램블러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의 레트로함을 포함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램블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에로우에서 만든 것 같은 저 쌍발 머플러, 그리고 야마하의 엔진, 그리고 마르조키의 서스펜션, 그리고 독자적인 스윙함과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을 다른 데서 갖다 쓰는 비모타 같은 브랜드들을 포함해서 자사의 프레임 제작,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스윙함 같은 하드웨어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스윙함하고 프레임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스크램블러들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크램블러는 굉장한 오프로드의 특징이라든가 특별한 장르적인 것보다는 약간 패션성이 강한 약간의 오프로드 느낌, 약간의 레트로드 느낌, 이런 느낌이 접목되면서도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마력, 고속이 아니면서도 실용적인 마력, 그리고 약간의 비포장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길에서, 그게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그 길에서 실용성을 보장하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보이는 이 네 바이크들은 그런 느낌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의 시팅 포지션도 편안한 포지션, 네이키드 바이크처럼 편안한 포지션이면서도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는 타이어, 특히 이번에 카발레로 700은 그 타이어가 가장 오프로드 성능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깍두기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바이크들은 전부 다 앞 브레이크가 한쪽밖에 없네요. 싱글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스크램블러 머플러의 특징도 트라이엄프와 카발레로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실용적인 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카티에서도 스크램블러 라인을 따로 빼면서 이렇게 미들급 엔진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터급 엔진도 있지만 오히려 주력은 이 800cc급 미들급 엔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동그란 헤드라이트, 군더더기 없는 차체의 편한 포지션, 그리고 약간의 오프로드 성능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카발레로 700을 제외한 다른 바이크들은 모두 야마하의 바이크들입니다. 야마하가 저 700 엔진을 가지고 만든 베리에이션들이죠. 테네레 같은 오프로드 바이크, 트레이서 같은 투어 바이크, R7 같은 스포츠 포지션을 한 바이크, 기본 네이키드, 그리고 XSR 700 같은 레트로 느낌의 네이키드까지 엔진이 믿을만 하다면 이렇게 다양한 가지치기로 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익히 알려진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저 펜틱의 카발레로 700이 어느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일단 언뜻 보기에는 테네레는 오프로드 바이크이지만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스크램블러라는 특징이 패션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 본격적인 오프로더의 디자인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낮은 시트고로 편안하게 일상에서 탈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타이어는 또 테네레만큼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고 있긴 합니다. 뭐 그거야 타이어는 바꾸기 쉬우니까.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보나 XSR 700과 같은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 없지만 XSR은
엑스트리뷰트나 레거시라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스크램블러 스타일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액세서리하고 타이어를 약간의 오프로드, 이 앞에 봤던 스크램블러 라인들의 타이어랑 비슷한 수준의 타이어를 낀 모델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과 승부하는 기분이에요. 물론 파츠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카발레로가 그 고급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엔진을 추구한다라면, 저 엔진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라면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꼭 저 엔진이 아니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부품들로 조합된 스크램블러 모델들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듀카티나 앞서 봤던 트라이엄프도 리터급으로 올라가면 더 큰 엔진에 더 비싼 파츠들을 적용한 더 비싼 스크램블러 라인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마하의 CP2 엔진의 라인업에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어느 쯤에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모델입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실물을 볼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디자인을 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팬틱의 카발레로 스크램블러 700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